김진표 최고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 며칠 봄바람이 몰아쳐서 봄답지 않게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어 있습니다만 다행히 오늘부터 풀린다고 합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하고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만나서 후보 등록 전인 12일까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바꿔라 김진표, 바꿔라 경기도, 이게 저희 선거 캠프의 슬로건의 하나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심판, 특히 리들 MB로 불리워지는 경기도정의 경제, 교육, 복지 모두 전국 최하위권의 이 무능한 도정을 심판하라고 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받들어서 정당과 후보의 그 경쟁력이 가장 정확히 반영되는 그런 승리하는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낼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출래 불사춘, 이것이 날씨는 오늘부터 풀리는데 이명박 정권의 국정 운영은 여전히 겨울공화국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큰집 불러다 조인트 까고, 정치 검찰은 표적 수사 칼춤 추다가 향 뒤풀이에 취하고, 선관위는 4대강 삽질 반대와 무상급식 추진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고 여당 이중대로 나서는 이런 민주주의의 겨울입니다. 오죽했으면 인권단체 연설회의 등 24개 인권사회단체가 UN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안을 앞두고 최근 2년 동안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격히 후퇴했다는 그런 실패의 보고서를 냈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은 죽음의 4대강 삽질을 철야로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서 전국의 시도 기획관 회의를 수립해서 4대강 자문단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김문수 지사 지난 28일 대학 교수, 이장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지역발전협회 관계자 등 5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발족시키고 토론회를 열었다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김문수 지사를 리들 MB로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삽질을 위해서 팔당 유기농 단지에 대한 강제 수용 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30여 년간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면서 일궈놓은 이 생명의 먹거리 단지를 죽음의 콘크리트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대선 후보 시절에 팔당 유기농 단지를 방문해서 유기농은 한국 농업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농민들과 함께 경운기를 타고 친근감을 과시한 적이 있었고, 리들 MB 김문수 지사는 2008년 세계 유기농 연맹 이탈리아 모데나 총회에서 경기도를 유기농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대회 유치를 확정한 후 농민 대표들과 팔당 유기농 단지 농민 대표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만세까지 불렀는데, 이제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의 유기농산물 소비자 35만 명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연간 12만 명의 체험 관광객이 찾는 이것을 죽음의 콘크리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김문수 지사 리들 MB답게 4대강 홍보 자문단까지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 뜻을 무시하고 농민 배신하고 환경 파괴하는 점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지사가 난형난제다. 여기에 향 검찰까지 낀다면 요새 인기 있는 연속국 수상한 사명제라고 인터넷 언론상에 불려지는 이유를 알만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종합적인 중간평가 선거니까 만큼 우리 국민들이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승리하는 야권 단일 후보로 이 경기도의 보물, 수도권의 승리를 확실히 확보해서 2012년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 방송 프로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요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와 관련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 또 그 가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3천만 원을 매일 배상 결정 등에 대해서 이를 전적으로 무시를 하고
집단적으로 법원의 결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사법부 권위를 부정을 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이행이 강제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문은 휘조하게 불과하고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집니다. 지금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의 행태는 헌법상의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사법을 파괴하는 것이면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한나라당은 자기들에게 또 이 정권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부를 또 개인의 법관을 색깔론으로 덧씌우고 또 정치 판사들로 매도를 하고 사법부 계획성을 또 국민 앞에 들고 나오고 하면서 그동안 사법부를 무한히도 괴롭혀왔습니다. 사법부를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권의 하부 기관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사법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사법을 부정하는 헌법을 파괴하는 이 행위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즉각 사법에 도전하고 국가 근간을 무너뜨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법적, 위법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 시장 도지사들이 무상급식과 교육자치 줄이기에 때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서울이나 경기, 부산보다도 훨씬 어려운 전북 같은 데보다도 지금 서울, 부산, 경기 등의 무상급식 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서울, 부산은 거의 제로입니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사사건건 교육감의 교육자치 행정을 방해해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변죽을 올리더니 허남식 부산시장은 아예 교육감을 임명제로 해야 된다고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하기 직전에 교육자치 전체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귀족주의적 반서민적 교육정책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반교육적인 한나라당 자치단체장들을 단호하게 심판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책임질 수 있는가?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서 반교육적인 한나라당의 시장 도지사들을 심판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